사삼알맨 사삼모라 사삼아라 사삼개메이 그때 몰랐쥬 무사 우리 할망 아르방이 왼도롱 떴던 서를 실험하는지 그때 몰랐쥬 무사 제주 사람들이 막고장 툭툭 털어점땐 호는지 왁왁했던 사삼 역사 이제 알아. 제주 사삼 알맨 우리는 알맨 체험단. 알맨 체험단의 제주 사삼 유적지 탐방.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여기가 어딘지 알겠어요, 친구들? 호수요. 호수요. 물결이 잔잔하지. 호수는 호수인데 연꽃이 이쁘기로 유명한 연화지예요. 이 하가리 마을에는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알록달록하고 굉장히 이쁜 초등학교인 덕업초등학교도 있잖아요. 이렇게 아름답고 고요한 마을인 이 하가리에도 제주 사삼의 아픔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이곳에서는요, 가족 단위의 희생이 굉장히 많았어요. 집단이라면 아이, 어른, 할머니, 할아버지까지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가족 단위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느낌이 어때요? 이렇게 이쁜 곳에서 사람들이 죽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고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직접 현장으로 가서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볼까요? 네. 좋아요. 가자. 하가리 마을 안에 있는 한 과수원으로 향했는데요. 나무마다 주렁주렁 맛있는 감귤이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제주의 여느 과수원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풍광인데요. 이 감귤 과수원에는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감귤과수원 아닌가요? 맞아요. 되게 평범한 감귤 과수원 같잖아요. 근데 이곳도 제주 사삼 유적지 중에 한 곳이에요. 진짜요? 여기선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기는 하가리 사람들이 육시우영이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1948년 11월 13일이었어요. 이곳 하가마을의 한 주민의 집에서 제사가 있었거든. 토벌대한테 이웃마을인 원동에 무장대들이 집결해 있다는 제보가 들어간 거예요. 하가마을을 지나야 이웃마을인 원동으로 갈 수가 있었거든. 그러면 설마 제삿집에 모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오, 맞아요. 제사집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군인들이 그걸 무장대들이 집결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 우리가 그때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 건데 누가 가볼래요? 이번엔 제가 해볼래요. 혜준이, Let's go. 잘 갔다 와. 끝나시나니 이제 음복하게 봤어. 아 너도 오라게. 이거다. 제사를 마치고 음식을 나눠 먹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때 공장마! 모두 잡아내려. 무사 형님 수고하게. 아유. 가만히 있어. 무사 형님 수고. 무사 형님 수고. 글쎄. 아유. 무사 형님 수고하게. 이 마을에 유격제 폭도들이 모여들었다는 제보를 받았다. 예? 아니요 당에. 이것들이 바른 대로 말해. 너희들 유격제지? 아니요 당에. 여기서 무슨 작전 모임을 거야? 우리는 폭도들이 아니라 쉽게 먹지 모인 집안 사람들이었어. 예, 확실하게. 시끄럽다! 어디서 거짓말들을 하고 있어? 거짓말 아니오. 아니. 야! 아니오. 너는 저를 잡아줘요! 알겠습니다! 아니요 당에. 너도 들어가요!
아유, 아니오다. 자, 마지막으로 묻겠다. 너희들 유격견이? 아니오다. 말한다고 말하지 마. 신기 때문에 몰랐어. 잠깐 신기 때문에. 이런. 자, 두 사람. 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패스. 가자. 당시에 제삿집을 중심으로 해서 16채의 집에 이 토벌대가 불을 지르면서 마을 주민들을 이곳 육시우영으로 데려왔어요. 그리고는 이곳에서 주민들을 공개적으로 총살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총살된 주민들의 수는 총 25명이에요. 제삿집에는 어른, 아이 다 모였을 거잖아요. 그렇지. 지금이야 제사가 되게 간소화됐잖아요. 그래서 가족끼리만 제사를 지내기도 하는데 옛날의 제사는 일가 친척들이 전부 다 모여야만 하는 집안의 큰 행사였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을 다 끌고 와서 어린아이와 여자들에게 총살 장면을 지켜보게끔 했어요. 진짜 나쁘네요. 그지? 원래 어디로 가기로 돼 있었어? 어디에 무장대들이 집결돼 있다는 제보를 받은 거예요? 원동이었죠. 하가 마을의 이웃 마을요. 그러니까 이곳 육시우영에서 총살한 다음 주민들을 그 다음에 바로 원동으로 간 거예요. 여기 있던 군인들이 거기까지 또 간 거예요? 맞아요. 이제 우리가 가봐야지, 현장 속으로. 당시 어땠는지 우리가 직접 느껴보고 체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자, 누가 갈 거예요? 이번에는 무서우니까 선생님이 가보세요. 제가요. 네. 제가요? 선생님이. 어머나, 좋아요. 그러면 이번엔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근데 나도 무서워. 육시우영 학살을 끝낸 군인들이 원동에 도착한 시간은 새벽 5시경. 그만해. 토벌대는 무장대를 찾아낸다는 미명 아래 하루 종일 원동마을에 머무르면서 주민 40여 명과 길 가던 사람 20여 명을 학살했다고 합니다. 묶어. 묶으라고. 빨리 묶어. 뭘 봐, 이 새끼야! 빨리 묶어! 야! 정감나 새끼들. 자, 복도들이 어디 있는지 얘기한다. 빨리 물어. 복도가 어디서 돼? 복도가. 복도 어디서?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다 죽는 거야. 복도 어디서? 복도 어디서? 복도 아니야. 그만해! 정감나 새끼들. 일어나! 일어나! 자, 뒤로 돌아! 복도 아니라. 그 당시에 원동마을에 사람들은 몇 명이나 있었나요? 15가구 정도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명수로 따지면 한 7, 80명 정도? 그러면은 살아남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린 아이들하고 노인들만 살려줬대요. 그리고 나서는 온 마을에 불을 질러버리니까 더 이상 이 원동 마을은 아무도 살 수 없는 마을이 돼버린 거지. 이렇게 4.3 당시에 마을 전체가 불에 타 흔적조차 찾아보기 힘든 마을을 잃어버린 마을이라고 부르는데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제주도 내의 134개 마을이 4.3 당시 폐허가 돼 사라지고 말았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 마을 전체가 불타 없어져 버린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지나가던 사람들도 학살당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슬퍼요. 살아남은 사람들이 제일 걱정이 많이 됐는데요. 왜냐하면 살아남은 어린 아이들과 노인들은 자기 자식이나 부모님이 죽어버려서 너무 슬플 것 같고 집도 전부 타버렸으니 잘 데도 없고 농사일도 힘들어서 약간 사는 것도 사는 것 같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토벌대에 의해 마을 사람들이 죽으면서 남은 자식들과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걱정하느라 정말 죽는 와중에도 걱정이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남은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을 그리워하고 또 불타버린 마을에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정말 걱정이 돼요. 맞아요. 우리는 집에 못 가기만 해도 너무 힘들잖아. 근데 그들은 집 자체, 마을 자체를 잃어버렸으니까. 알맨 체험단이 찾아간 또 다른 곳, 한림읍 월령리입니다. 월령리는 손바닥 선인장 자생지로도 유명한 곳이죠. 이 마을에 선인장 가시처럼 아프고 힘든 삶을 살다 돌아가신 분이 계셨다고 해요. 그분이 사셨던 곳을 찾아가 봤는데요. 바로 진아영 할머니 댁입니다. 진아영 할머니는 토벌대가 쏜 총에 턱을 맞았습니다. 총에 맞은 턱을 평생 무명천으로 감싸고 사셔서 무명천 할머니라고도 부릅니다. 진아영 할머니가 턱에 총을 맞은 건 중산간을 불태우고 통행을 금지시킨 초토화 작전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948년 11월 17일에는 제주에 계엄령까지 내려졌는데요. 계엄령은 국가 비상사태 때 국민들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군대가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모두 장악하고 행사하는 가장 강력한 법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계엄령은 계엄법이 제정 공포되기 전에 내려진 불법 계엄령이었습니다. 헌법상 계엄법은 1949년 11월 24일에야 제정 공포됐기 때문이죠. 그 소용돌이 속에서 무명천 할머니도 1949년 1월에 토벌대에 총에 턱을 다치시게 되신 거죠. 총에 턱을 맞았으니까 어떻겠어요? 엄청 고통스러우셨겠어요. 그지. 턱이 없으시니까 밥도 잘 못 먹으시니까 영양도 안 좋아서 몸도 많이 아팠을 것 같아요. 총을 맞았으니까 여기 쪽에 피가 많이 나서 이쪽 턱을 아예 못 쓰게 돼서 좀 슬플 것 같아요. 친구들의 얘기가 다 맞아요. 평생 동안 영양실조하고 위장병에 시달리셨대요. 그리고 또 너무 고통스러우시니까 진통제하고 링거를 맞지 않고서는 밤에 잠도 못 주무셨대요. 할머니가 사셨던 집안에는 식기며 가재도구 등 실제 쓰셨던 물건들이 그대로 보존돼 있습니다. 1914년에 태어나 오빠와 함께 농사를 지으며 살았던 진아영 할머니는 35살이 되던 해인 1949년 1월 토벌대가 쏜 총에 턱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몹시 가난했어요. 그래서 병원에도 못 가보고 약으로만 견뎌야 했는데요. 약값을 벌기 위해 아픈 몸을 이끌고 바다에 나가서 고동도 잡고 팔에나 톡 같은 해초를 뜯어다 말렸대요. 그런 다음 걸어서 1시간 걸리는 5일장에 나가 팔아야 약을 살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혼자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진아영 할머니는 지난 2004년 9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우리 진아영 할머니의 삼터를 보고 나니까 우리 친구들 마음이 어때요?
좀 먹먹하죠. 네.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더 이상 아프지 마시라고 우리 친구들 할머니한테 한마디씩 남겨볼까? 진아영 할머니, 하늘나라에선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사세요. 저희가 기억할게요. 천국에서는 부디 아프지 마시고 다시는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히 하시고 밥도 많이 드시고 몸 관리도 하시면서 저희가 기억할 테니까 편하게 쉬세요. 진아영 할머니, 35세부터 90세까지 약 55년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젠 저희가 할머니를 기억할 테니 더 이상 아프지 마시고 편히 쉬세요. 알멘 체험단의 다음 답사 지역은 한림읍 금왕리입니다. 이곳은 만뱅디 공동묘역인데요. 굉장히 많은 묘들이 보이죠? 여기 지금 묻히신 분들은 총 46분이 있다고 하는데 원래는 이거보다 좀 더 많았어요. 62분이 여기 묻히셨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여기에 묻히신 분들이 모두 한날 1시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왜요? 이분들도 4.3 때 돌아가신 거예요? 4.3 때 돌아가신 건 아니고 이분들은 1950년대 6.25 한국전쟁 이후에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그럼 그때까지도 토벌대 학살이 계속 되었던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1950년대 6.25 한국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북한하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땠겠어요? 전국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것 같다거나 아니면 사상이 불순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미리 모조리 잡아들인 거예요. 네? 미리요? 왜요? 북한에 동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죠. 이런 걸 예비 검속이라고 한답니다. 예비 검속은 범죄 방지의 명목으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사전에 미리 잡아가두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4등급으로 나눠서 예비 검속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묻히신 분들이 바로 예비 검속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북한에 동조하거나 북한을 도울 수 있다는 그런 사상이 불순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서 억울하게 돌아가시게 된 거죠. 정말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의심스럽다는 이유만으로 잡힌다고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곳에 모셔진 희생자들은 1950년 8월 20일 새벽 2시 대정읍 모슬포에 있는 섭다로름 탄약고에서 총살당했습니다. 이후 유가족들은 시신을 수습하려 했지만 유해를 모셔오는 것조차도 허락되지 않았답니다. 그러다 희생된 지 6년이 지난 1956년 3월이 돼서야 시신을 수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체험단이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애월읍 하귀리입니다. 애월 한림 지역 4.3 유적지 탐방. 오늘 마지막 장소는 바로 이곳 영모원이에요. 이곳은 되게 중요한 곳인데요. 마을 주민분들이 스스로 만드신 첫 4.3 추모 공간이야. 처음. 그래서 엄청 중요해요. 4.3 때 돌아가신 분들도 있는 거예요? 추가 진상 조사에 따르면 현재 지금까지 하귀리에서 4.3 희생자로 정부가 인정해준 사람들이 총 266명인데요. 이런 266명의 4.3 희생자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때 항일 운동을 하신 분들도 있고요. 한국 전쟁 때 희생되셨던 호국 영령들을 모두 함께 모시는 곳이 이곳 영모원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모신 분들을 추모할 때 잔을 4잔을 올린다고 하거든요. 여기서 문제. 4잔은 각각 누구를 위한 걸까요? 잘 모르겠어요. 단박에 잘 모르겠어요 하면 돼. 생각을 해보자. 누구를 위해서 4잔을 올리는 걸까? 4잔이니까 뭔가 4명 혹은 이게 전쟁에
4개의 전쟁. 한국에서 그렇게 많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4개의 아픈 역사? 4개의 아픈 역사. 저 알 것 같아요. 뭐요? 혹시 남녀노소인가요? 정답. 사상이나 이념, 정체성에 구애받지 않고 남자와 여자, 그리고 나이 든 사람과 어린아이 모두 두루두루 가장 기본적으로 평등하게 위한다는 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영모원은 하귀마을 주민들과 하귀 출신 제1동포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2003년 5월 문을 열었는데요. 이곳에는 특히 4.3 희생자와 함께 군인과 경찰 희생자까지 모시고 있어 화해와 상생의 표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곳 영모원까지 오늘 4.3 유적지 2번째 탐방 시간 어땠어요? 저는 4.3은 분명 무섭고 아프고 이런 역사라고 생각은 하는데 언제까지나 서로를 원망하고 또 미워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마을 주민들이 이런 공간을 직접 만들므로써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 것 같아요. 이렇게 역사공원 같은 데를 와서 이렇게 슬픈 역사도 알아가는 게 저도 뜻깊은 것 같아요. 역사를 제대로 알고 역사를 깨우치면 사상과 같은 비극 같은 일이 다시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선생님 마음이 갑자기 따뜻해진다. 4.3에 대해서 잘 몰랐던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4.3에 대한 이해를 쌓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알맨 체험단! 그때 몰랐쥬 무사우리 할망하르바니 아이고 어떡하라지 그냐 그네 모른다 맨도롱 또또톤 소월을 실험하는지 어떤 좋아야지 그냐게 그런 시상을 그때 몰랐쥬 무사 제주 사람들이 말 말라